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온 반지름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을 먼저 소개드리면 바로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비교할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양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볼 건데 양이온이 되는 원소는 어떤 원소죠? 바로 금속 원소죠. 그리고 금속 원소는 전자가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 한두 세 개를 잃고서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반지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지름이 왜 감소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반지름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자껍질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전자껍질이 하나 줄어들으니까 반지름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자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더 낮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 반지름이 감소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비교하면서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트륨. 그냥 나트륨을 보면 양성자수는 11개 있고 전자수는 11개 있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수는 그대로 11개 그리고 전자수 같은 경우는 10개가 있죠. 그래서 이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기는 힘이 커지고 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져서 미는 힘이 커져요. 그런데 양성자수가 더 많은 게 보이죠? 그래서 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기는 힘이 커졌다는 거는 바로 반지름이 작아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이런 간단한 개념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1보다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작다는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문제풀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음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볼게요. 음이온 반지름은 바로 비금속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이온 반지름이 될 때는 전자를 얻죠. 전자를 얻음으로써 음이온이 되고 그리고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지름이 왜 증가하냐? 간단하게 말하면 전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전자수가 증가하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더 세지게 되죠. 그래서 미는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자수와 전자수로 비교를 해볼게요. 양성자는 플루오린이니까 9개 있고 전자수도 마찬가지로 9개 있었는데 여기서 전자수가 10개가 됐죠. 양성자는 그대로고. 그래서 전자수가 더 많으니까 미는 힘이 더 우세하다.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 커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죠. 그리고 또 이걸 다른 식으로 나타내면 1보다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크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 방식까지 잘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을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는 양이온이나 음이온 모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한다. 이온 반지름은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써보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시를 나타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트륨과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온이 있는데 얘네들의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한번 나타내보면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다 똑같겠죠. 그래서 10개이고 그 양성자수는 차례대로 11, 12,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자수는 똑같은데 양성자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성자수가 많아지면 당기는 힘이 세진다 했죠. 그리고 양성자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바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당기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훨씬 우세해서 많이 당겨져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황이온과 염소이온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서도 양성자와 전자를 봐보면 황은 16개, 염소는 17개, 그리고 전자수는 동일하게 18개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수는 동일한데 양성자수가 증가하죠. 그렇다면 똑같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당기는 힘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반지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같은 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같은 족에서는 양이온이랑 음이온 반지름 모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전자껍질 수는 제가 깡패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면 무조건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봐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계속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이온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이온 반지름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중 하나가 같은 주기에서는 항상 음이온 반지름이 양이온 반지름보다 반지름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양이온이 전자껍질 수가 한 개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껍질 수의 차이로 음이온 반지름이 항상 더 반지름이 크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등전자, 전자수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을 보겠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져서 반지름이 감소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전자수가 모두 10개인 2주기 음이온과 3주기 양이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양이온 수와 전자수를 표시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산소부터 보면 산소는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2개나 많죠. 그래서 미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미는 힘이 세게 되면은 반지름은 되게 커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플루오린을 볼게요. 플루오린은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1개 더 많아요. 그래서 미는 힘이 어느 정도 되게 큰 상태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도 어느 정도 큰 상태고, 세 번째로 나트륨을 보면 나트륨은 양성자수가 1개 더 많아요. 그러면은 양성자수가 많아서 당기는 힘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을 보면 마그네슘 이온은 양성자수가 2개나 더 많아요. 그러면 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굉장히 작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봐봤고, 그리고 이제 유효액 전하의 관점으로만도 한번 봐볼게요. 유효액 전하의 관점으로 보면 전자수는 모두 10개예요. 그런데 양성자의 수가 1개씩, 그리고 2개, 또 1개씩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의 전하량이 증가해서 유효액 전하도 증가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커져서 반지름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유효액 전하가 나오죠. 유효액 전하는 아까 전에 제가 반지름하고 반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효액 전하는 바로 당기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당기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전자껍질 수랑 반지름은 비례하죠. 전자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자껍질 수는 깡패다. 그 다음으로 전자수를 볼게요. 전자수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지름이 더 커지죠. 왜냐면 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는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